다기능화된 양덕온천 문화휴양지에서 온천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치료와 휴식을 배합한 다양한 봉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검찰개혁을 강조했는데 윤석열 총장 검사의 본질을 깊이 성찰해야 할 때라고 어떻게 보면 몸을 좀 낮췄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직 안에서는 최근에 수사권 조정 또 법무부 인사와 관련해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KBS의 홍사훈 기자, 양지열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검찰 분위기 어떻답니까? 들으신 거 있어요? 글쎄요, 제가 시끄럽겠죠, 네. 전체 분위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체가 아주 시끄럽다라고 보기는 또 조금 무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이번에 난 인사 자체가 과거에 특수부라고 불렸던 검찰 직접 수사와 관련된 부서들의 인사가 좀 집중적으로 몰려 있었고요. 또 상대적으로 이제 부장검사나 차장쯤 고위직 간부급에서는 좀 흔들릴 수가 있지만 저는 이제 나중에 지금 법조계에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제 주변에 이제 기수들이 좀 낮거든요. 그래서 젊은 검사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흔들리는 모습이 그렇게 많이 들리지는 않습니다. 먼저 지금 JTBC에서 하는 드라마 그의 검사 내전이라는 소설을 쓴 그걸 드라마로 만들어 지금 하고 있는데 소설을 쓴 김웅이라는 이제 부장검사인데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최근 인사 등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물러났어요. 네. 소설이 아니라 에세이 아닌가요? 에세이입니까? 네. 국민에게는 검찰 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 공화국이다. 비판이 셉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많은 권한을 검찰로부터 가져갔는데 경찰 개혁은 어디로 사라졌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또 있습니까?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합니다.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마십시오라고. 네, 댓글이 500개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댓글이 다 동의하는 댓글인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안타까운 목소리는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66년 만에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앉아 있는 저를 포함해서 거기 그 댓글을 단 검사들도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그런 문화인 겁니다. 제도이고 검찰도 당연히 이거는 우리의 권한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이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김웅 전 교수가 그만둔다고 하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아쉬운 표현들이 많이 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김웅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그러니까 부장검사로 이해하시면 되고 보직이 법무연수원 교수라서 볼까요? 과거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할 때, CG 올려주십시오. 과거에 검찰 쪽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 검찰 쪽에서 이 의견을 내고 그 조정 업무에 직접 참여했던 검사예요. 2018년도에 주로 참가를 했었고 이제 검찰 쪽에서는 그 이후에 사실 이제 법무연수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이제 실무하라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쪽 목소리를 강하게 내다 보니까 특히 이제 경찰도 권한을 분산해야 된다는 주장을 강하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금 한직으로 물러난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검찰 쪽의 얘기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김 교수 페이스북 글을 좀 읽어보니까 사실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은 경찰 개혁은 왜 실종이 됐느냐 그 부분은 사실 개인적으로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잠시 후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됐지만 검찰은 여전히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부분 들어볼까요?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조금 줄긴 했지만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중요 사건들의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또 경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지는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수사를 이렇게 지휘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소권도 공수처에서 이 판검사들에 대한 기소권만
가지게 되고 나머지 수사권,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의 손에 있기 때문에 맞으면 검찰의 거의 뭐 기소 독점도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앞서 검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 바뀌는 게 참 낯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당장에 웬만한 사건은 이제 경찰이 지휘받지 않습니다. 알아서 수사하고 알아서 종결하게끔 됐는데 대통령은 여전히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고 또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검찰에서 45개 부서에서 직접 수사 권한을 이제 갖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 뭐 가장 요즘 반부패 수사부나 네. 공공수사부, 이제 조국 전 장관 수사나 이제 울산 사건 수사하는 데가 이제 직접 수사 부서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45개 부서인데 작년에 법무부에서 이걸 이제 좀 이제 직접 수사부를 대폭 축소하겠다. 그래서 네. 뭐 41개까지도 축소하겠다라고 뭐 했었지만은 엊그제 이제 이 법무부에서 직제 개편안을 이제 내놨거든요. 네. 거기서 45개 중에서 13개 부서를 네. 직접 수사부를 이제 폐지시키겠다 여기는. 네. 근데 저 뒷사람이 김웅 검사일 겁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네. 엊그제 이제 법무연수원에서 이제 그 강의하고 나온 네. 건데 네. 13개를 폐지하겠다는 건데 거기 이제 이제 그 반부패 수사부 네. 그리고 이제 공공수사부 반부패 수사부는 이제 조국 전 장관 일가 그렇습니다. 이제 수사하는 네. 부서고 공공수사부가 이제 그 지금 현재 울산 그 이른바 그 하명 사건이라는 네. 수사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네. 여기를 이제 일부를 이제 폐지시키겠다고 하니까 네. 이제 검찰에서 검찰 내부에서 이제 부글부글 하는 거거든요. 네. 어제 문 대통령의 이런 기자회견, 물론 기자회견이 다 검찰 개혁 관련된 건 아니었지만 기자회견 이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침 법무연수원에서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 이야기할까, 혹시 크게 반발하는 건 아닐까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입장이 이런 겁니다. 검사도 본질을 깊이 성찰해야 할 시기가 됐다. 네, 올려주십시오. 네, 우리도 바꿀 것은 바꿔나가야 된다. 여전히 수사와 소축, 형사사법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의 역할이고 검사는 형사사법 절차를 이끄는 리더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크게 뭐 그 검찰총장도 지금 그 시대의 흐름을 갖다가 거역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을 인식하고 있겠죠. 네. 다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엊그제 이제 법무부에서 검찰 직제 개편을 내놨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대통령령을 바꿀 때는 이제 그 법무부에서 이걸 이렇게 직제 개편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네. 자 대검에서 이거 한번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봐주쇼 하고 네. 의견을 서로 조율한 다음에 인사 때와 마찬가지로 네. 그다음에 이걸 이제 행정안전부로 가서 거기서 이제 법제처에서 다시 문구나 이런 걸 조정해서 국무회의에 올려서 최종적으로 통과를 하는 거거든요. 이번엔 행안부하고만 협의를 했다고 그랬다는 하더라고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또다시 패싱을 당한 거 아니냐라는 네.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는 네. 작년 11월에 이미 네. 검찰하고 상의를 했을 때 검찰에서는 그거 그냥 다 존치시키는 게 우리 의견이다라고 의견을 네.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마음에 안 드는 거겠죠. 그래서 네. 근데 어쨌든 21일 날 뭐 이 국무회의 때 이 직제 개편이 상정돼서 바로 이제 의결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예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잠깐 이야기 나온 경찰이 이제 검찰의 권한을 많이 가져갔으니까 그만큼 경찰의 권한이 세집니다. 그러면 경찰은 어떤 개혁 과제를 갖고 있나 잠깐 볼까요? 네, 설명을 좀 해주시면. 예, 일단 지금 경찰이 12만에 가깝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수사, 행정 많은 일들을 경찰이 한꺼번에 하고 있다 네. 보니까 그중에서 그러면 일단 수사와 관련된 부분을 좀 떼어내야 이 경찰이 가지게 되는 막강한 힘을 좀 견제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리고 중앙 집중에 돼 있어서 중앙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많은 경찰 인력을 중앙 정부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핵심인 거죠. 네, 제주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자치경찰 제도를 둬서 그러면 이제 자치단체장에게 떼주자.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두게 되면 네. 중앙에 집중되는 부분을 좀 막을 수 있을 것이고 네. 각종 뭐 검찰도 그렇고 과거에 이제는 없어졌지만 국정원 내부 정보 파트가 또 있었는데 네. 경찰은 그게 남아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없애자, 네. 경제 장치를 두자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특히 이 민생 치안과 관련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하고 행정 경찰을 둬서 지금 쉽게 생각하면 교통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수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자는 거죠. 네. 저 부분 때문에 사실 지금 그 참여연대나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연합회에서도 네. 좀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저기서 그 정보경찰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네.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은 지난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른바 그 총선에서 진박 정치인들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정보 경찰들이 전국에 이제 각지를 정청들 사찰하고 세평을 수집해서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강신명 이제 전 경찰청장도 이제 구속되는 그 수모를 겪기도 했었고요. 이런 정보 경찰에 대해서는 왜 같이 가지 않고 개혁을 같이 가지 않고 검찰이 거의 한 3,000명이 넘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김웅 교수도 이제 좀 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주장했던 게 검찰 개혁에 지금 모든 그 화두가 집중됐지 왜 같이 가야 할 경찰 개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느냐. 이건 왜 패싱을 하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집중됐을 뿐이지 경찰 개혁안도 사실은 법무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이미 만들어서 안을 내놨고 조금 전에 설명했던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검찰 개혁에 관한 목소리가 굉장히 컸고 국회에서 그걸 먼저 올렸다. 지금 경찰 개혁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미 논의가 시작됐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최근에 이제 권력형 범죄 수사하고 있는 일부 부처에 대한 조직 개편, 수뇌부 인사하면서 일부 검사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 잠깐 볼까요? 네. 지금 먼저 이영주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지난 8일날 이제 사의를 표했거든요. 10일날요? 네. 여성으로서는 역대 두 번째 검사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네, 부원장도 검사장 자리군요. 예, 그래서 검찰 구성원이 열정을 갖고 헌신적으로 일을 했는데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변화를 강요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가 잃어버린 공정성 때문이고 이건 재능이 아니라 독성의 영역에서 생긴 문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다른 부장검사도 김종호 이제 부장검사도 MB 수사를 했던 조현범 한국타이어 MB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죠. 구속시킨 인물이거든요. 역시 사의 표명을 했고 또 일부 제가 방송 들어오기도 전에도 일부 중견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9년 전에 조국 전 장관이 그때 교수였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을 예측한 것처럼 또 이런 이야기합니다. 들어볼까요? 법무부를 일단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분이 들어가서 법무부 안에서 검찰을 개혁하고 나가시겠다 그래서 빨리 보내드려야 됩니다. 집단 항명을 하셔서 사표를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됩니다. 그냥 사표 받고요. 그다음에 지금 로스쿨 졸업생 중에서 검사보 하겠다는 사람 많거든요. 검사보 대거 채용해서 새로운 검찰을 만들면 된다고 봅니다. 네. 검찰 입장에서 검찰 시각에서 보면 참 밉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문정 검사 사건 논쟁을 좀 볼까요? 잠깐만. 네. 임 검사가 처음에 눈밖에 난 이유가 뭐죠? 검찰 수뇌부로부터 그때 왜 진보 진영 판사 판결 관련돼서 무죄를 구형했었던 상황이 있었죠. 그러니까 검사가 유죄가 아니라 이게 죄가 안 된다라는 걸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밝히는 그래서 이제 일부 보수 신문에서 저 사람 진보 진영 검사다 하면서 조직에서 이른바 뭐 찍혔다고 할까요? 그리고 서장 검사 그 성추행 사건도 편들고 나서 그렇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제 검찰 내부의 문제를 주로 내부 고발자처럼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드러내서 검찰 내부에서는 또 비난도 많이 받고 있죠. 그런데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인사거래 뭐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난 인사거래 CG를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재작년 2월에 그 검찰 간부 그러니까 윤대진 소윤이라고 하죠. 왜 작은 그 대윤은 이제 윤석열 총장이고 인사동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기서 이문정 검사에게 뭐 미투 사건 때문에 서지원 검사 미투 사건 때문에 뭐 부장 검사의 승진도 좀 누락되고 그랬으니 다음 하반기에는 부장 검사를 시켜줄 테니 또 아니면 해외 유학을 좀 보내주겠다라고 이제 회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 임 검사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그게 논란이 발표를 하니까는 정유미 같은 동기라고 합니다. 정유미 이제 부장 검사가 그때 같이 동석한 검사가 이제 정유미 검사인데 그때 내가 같이 있었는데 그건 오해다. 자기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리지가 않았었다.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 조직을 욕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라면은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런 글 좀 올리지 마라. 뭐 이렇게 썼거든요. 자중해라. 뭐 이렇게 그 검사 내부 게시판에 2%라고 하죠. 거기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이문정 검사가 다시 그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기억을 못 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건데 둘 중 하나인데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걸 기억 못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런 그리고 또 그 정유미 검사가 또 한 말이 소윤 그러니까 윤대진 당시 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아니 1차장 검사 정도가 어떻게 인사를 뭘 보정을 하고 뭐 이거 해주겠느냐 그럴 자리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가 알다시피 소윤은 윤대진 검사는 이게 뭐 소윤 대윤 하는 것도 저는 처음 듣는데
당시 실세 지금도 실세 아니냐. 네. 그 사람이 그 부장검사 자리를 갖다 다 좌지우지했다는 거 다 누구나 다 검사 내부에서 그랬으니까 그 뒤에 중앙지검장 갔겠죠. 그렇죠. 네. 검찰 내부에서 다 알고 있는 일인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딨냐라고 이제 반박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검찰 내에 여러 갈등을 보여줄 수 있는 사건 같아서. 네. 자, 수뇌부 인사 끝났고 중간 간부들 인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들 수사하는 앞서 말씀하신 그 청와대 하명 수사라든지 하명 의혹 수사라든지 이거 하는 팀들의 검사들 인사도 남아 있는데 뭐 대폭이 있을 거라는 말도 있고 어떻게 전망하세요? 대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 수뇌부가 바뀌었고 직제가 바뀌었고 그러면 이제 지난 다음 달 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 평검사 인사는 원래 예정돼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실무 간부라고 해야 되겠죠. 중간 간부, 차장, 부장 검사들인데 그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그 직제 개편에 따라서 바뀌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